감사해요. 얘들아, 그 쌤이 프린트 가지고 온 거에 좀 실수가 있어서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가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라서 우리는 56페이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페이지 56페이지 먼저 펴주시고 56. 그리고 쌤이 저번에 카톡방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전 시가가 오늘부터 좀 많이 길어져. 그래서 10분 동안 시간 내서 읽어보라고 한 게 그 목표는 그거야 얘들아. 이거를 너네들이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쭉 읽어봤을 때 무슨 말 하는지 너네들이 아는지, 그치? 그리고 너네들이 해석한 거하고 쌤 수업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맞았구나 라는 걸 좀 비교해 봐야지 너네들이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쌤이 2학년 애들하고는 항상 클리닉 하면서 애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보는데 너네들 클리닉 여기 하고 있는 거 알기는 해? 국어도 쌤이 매주 문제를 만드는데 수능 특강 배웠던 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든. 그래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문제라도 받아서 한번 이렇게 풀어봐. 쌤이 막 그 기출에서도 막 가지고 오고 내가 만들기도 하면서 그냥 5문제, 6문제밖에 안 되거든. 그렇게 좀 확인 학습도 하세요. 아셨죠? 복습하는 거를 쌤이 잘 확인을 못하니까 나중에 좀 크게 또 공부 안 하는 게 될까 봐서 쌤이 좀 걱정이 되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안내를 하고 그럼 오늘 수업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시가하고 현대 시가 엄청 중요해, 오늘 거. 자, 그럼 페이지 56페이지 펴주시고 문학이니까 당연히 힌트가 있을 줄 알고 1번, 2번을 봤는데 없어. 근데 3번 문제를 가보면 보기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치만 얘들아 우리 첫 번째 그 문제 줄 좀 읽어볼게. 보기는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 여기다가 밑줄 하나 좀 그어줘. 그럼 얘들아 감상을 한 이라는 뜻은 이미 읽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읽고 난 뒤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적용학습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56페이지로 돌아오면 우리 가 위에 뭔가 길게 줄글이 나와 있어. 그럼 이게 힌트겠지. 그치? 그럼 요거부터 읽고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갑니다. 가사문학의 세계에서 태평성대와 성은을 노래했던 전기 문학적 경향과는 다르게, 그러면 우리 조선 후기 네모 쳐주시고, 자, 이게 중요하겠네. 여기에서는 밑줄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 그럼 이 작품들이 비판적인 노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19세기 전반은 왕권이 약해지고 전국적으로 수령과 아전에 의한 수탈도 심했대. 백성들은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을 마련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관아에 끌려가서 형벌을 받기도 했대요. 그리고 또 가장을 잃은 가정의 고난은 더욱더 가중되었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과 세금대장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받던 백골징포, 요거는 동그라미 하나만 좀 해주시고,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 부여한다라는 뜻이야.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 수모를 겪기도 했대. 자,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작품이 가와 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부터 설명을 해보면, 가는 경상도 거창의 수령, 이재가와 아전들이 밑줄 백성들에게 수탈과 횡포를 일삼는 상황. 자, 그러면 방금까지 읽었을 때 앞에 있는 수령, 이재가, 아전, 나쁜 사람들 맞지? 세모 쳐주시면 되고요. 세모 쳐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후자, 우리 나 작품에서는 지방하층 사족으로 추정되는 작가가 밑줄 합니다. 관리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고발. 그럼 우리 현실의 문제에다가 세모 치면 되겠네. 그럼 어쨌든 가 작품이나 나 작품이나 둘 다 우리 관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내용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근처에다가 이거 하나만 더 써줄까 얘들아? 이거. 가렴주구라고 해서 백골징포랑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가혹한 정치,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사자성어입니다. 관련 사자성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해주시고 그러면 바로 한번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길어서 힘들어서 좀 끊어 갈 테니까 조금 정신줄 잘 잡고 한번 가봅시다. 자, 가작품의 제목은 거창가야. 아까 보기에서 본 것처럼 거창 지역에서 얼마나 그렇게 가혹한 정치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읽어보면 거창 지경을 둘러보니까 삼가 합천 안의 지뢰, 뭔지 모르겠어. 그치? 근데 바로 밑에 내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내음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마을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외울 필요 하나도 없는 거지.
그치? 그럼 거창 지방에 요런 마을 중에 처해서 매년 결복 상정할 때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뒤에 힌트를 줬네. 그리고 뒤에 있는 힌트를 보니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면적을 조사하는 걸 얘기한대. 그럼 이 마을에 세금을 조사할 때 다른 동네는 11두냥 정도 받아가고 민간에서 그거를 받아간대. 됐지? 근데 거창 동네에서는 16칠량 해마다 가증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거 타읍 밑줄 그어주고 거창 밑줄 그어주고 둘 다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대조적이죠. 다른 데는 한 11, 12냥 정도 내는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낸대. 계속 가보면 다른 동네도 목상납, 이것도 뒤에 있는 힌트를 읽어보면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래. 다른 동네도 물건으로 세금을 호조해청에다가 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이 목상납을 호조해청에 봉상한대요. 그럼 얘네들도 또 이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둘 다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써줄게. 꼭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도 우리가 상납을 하고 있으니, 자, 그리고 뭐라고 정리하냐? 다 같은 왕의 민족이고 왕의 세금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어쩐다고 우리 동네만 훨씬 더 많이 내냐 하면서 우리 동네가 더욱더 가혹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겠지? 계속 한번 넘어갈게. 크게 중요한 건 없었어. 자, 그리고 더구나 원통할사, 요거는 물결 밑줄 해야 되는 거 맞죠? 원통할사. 왜냐면 감정을 직접 제시하고 있잖아. 우리 원통할사 물결 밑줄 하고 밑에다가 직접 제시라고도 써줘. 직접 제시. 아이고 원통하구나. 그리고 왜 원통하냐면 얘들아 이거 내신 들어가면 좀 꼼꼼하게 하세요. 백사장은 모래밭이지. 그치? 모래밭에도 아까 나왔어. 결복, 세금 매기다라는 뜻. 모래밭까지도 세금을 매기네. 엄청 가혹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래에 낙강성천이 구산처럼 쌓였는데 뒤에 보니까 모래가 범람해가지고 상황도 안 좋대. 계속 이렇게 안 좋은데 절통타 이것도 물결 밑줄 해주시고 감정 직접 제시잖아. 나 너무나도 마음이 비통해.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면 우리 백성 제 한 집못 먹어라. 자, 요것도 뒤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조세간면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조세간면. 그럼 지금 상황 보면 백사장에도 이렇게 돈을 매기고 있고 완전 백사장이 범람해서 난리도 났는데 우리 백성들은 조세간면도 못 받고 있대. 계속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재결의 회감함은 또 어려운 말이네. 뒤에 있는 거 한번 보면 재해로 인해서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거래. 됐을까? 이것도 쓸까 얘들아? 이거 내신에서 만약에 나오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재해로 조세 감면. 그럼 이 사람 어떤 재해 겪었는지는 알지? 우리 막 백사장 막 범람하고 난리였다며. 그치? 자, 그런 범람으로 인한 조세 감면도 묘당의 처분이 있건만은 얘들아 여기서도 하나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 혹시나 얘들아 우리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볼래? 53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 몇 수냐면 26수 밑에서 두 번째 거. 밑에서 두 번째 거 보면 하다가 명당이 기울면 할 때 이 명당을 우리는 나라라고 읽었죠. 그쵸? 그러면 이때 당자가 나라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리고 다시 원래 있는 지문으로 오면 이 당자가 또 나와. 그럼 이것도 역시나 정부, 조정, 나라로 읽어주면 좋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스무스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때 묘당, 나라라고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꾸 반복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재해로 인한 조세 감면은 나라에서 처분을 해줬대. 감면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묘당회감 저 재결을 그런 내용을 중간 투식을 누가 하는가? 그럼 나라에서는 깎아줬는데 중간에서 처먹는 애가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럼 중간 투식에다가 세모 쳐주시고요. 우리는 누가 한지 알아. 왜냐면 보기에서 봤거든. 그 관리들이 중간에서 먹고 있구나. 자, 그럼 얘들아 이것도 누가 하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지? 설의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아유, 중간관리들이 너무나도 해쳐먹네. 자, 그리고 계속 가포 중에 악생포는 제일 심한 가포래. 그럼 가포도 뒤에 보면 어떤 세금의 일종인 것 같아. 근데 세금의 일종 중에 가장 나쁜 건 악생포래요.
요까지 일단 봐주시고, 그리고 3, 4년 내려오면서 탐학이 더욱 심하대. 그럼 이 탐학도 되게 탐욕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맞지? 가혹한 정치예요. 이런 탐내는 그런 가혹한 정치가 아주 심하구나. 이렇게 같이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갈게. 자, 그 다음에 악생포 한 당번을, 악생포를 내야 되는 것도 마을마다 당번이 정해져 있대. 이번에는 우리 차례, 그 다음은 너네 차례. 이것처럼. 자, 악생포를 내야 하는 그 당번을 한 마을은 여기를 다 얼검해서 침탈하기도 한대. 그럼 이것도 역시나 가혹한 정치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많으면 1, 200냥, 적으면 7, 80냥까지 뜯어간대요. 구체적인 수치로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 모야무지 남모르게 책방으로 들여간대. 그럼 모야무지라는 거, 쌤 이거 모르는데 상관없지. 모야무지 남모르게 라는 건 아무도 모르게 라는 뜻인가 보지.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이어주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그 돈들이 남모르게 책방으로 들여가. 그럼 이 책방 좋은 데야 나쁜 데야? 나쁜 데겠지. 우리 세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다며. 그럼 저기서도 뭔가를 헤쳐먹는 공간이겠지. 자, 그리고 이 나쁜 가포 세금 한 당번에 그 마을에 몇몇이 탕산을 했느냐. 전부 다 탕진했다고 돈. 그치, 가산 망했어. 그리고 그 남은 많은 가포를 수륙 군병 던져두고, 이 돈들을 다 어딘가에 던져두고, 선무포, 재번포, 인리포, 노령포, 그럼 가포 얘기한 다음에 포포포포 하는 거 보니까 다 세금들이겠지. 그치? 이런 세금들이구나. 계속. 명색이 다른 저 가포를 100가지로 침책한대. 침책이란 건 또 뭐냐면 요구하는 거. 그럼 명색이 다른 그런 세금들을 100가지로 요구를 하니 김담사리, 박담사리, 큰애기며 작은애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거 보니까 가짜 이름이래. 그럼 이름까지 만들어내서 세금을 주려고 하는 못된 모습이라는 것도 같이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겠죠? 계속 이어져 갑니다. 흐름은 너네들이 알았을 거야. 좀 디테일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혼자 해석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자, 그 다음 어서 가고 빨리 가자. 향작청이라는 곳에 잡혔대. 그러면은 이 공간은 뭔가 세금 안 내면 잡아가는 뭔가 관리들의 공간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뭔가 다급함이 느껴진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마을에 짖는 개는 아전 보고 꼬리쳐. 그럼 얘들아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왜 꼬리치지? 꼬리친다는 거 좋다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강아지가 친숙하면은 되게 막 잘 앵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왔으면 이렇게 꼬리치며 반길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겠지? 그래서 옆에다가 자주 와서 그러니까 좋은 맥락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자주 와가지고 친구인 줄 알고 반기고. 그리고 뒤에 보면 뒷집에 우는 아기는 아전 왔다 울지 마라 조용해라 이쪽으로 오겠다 하는 그런 공포감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표현기법 하나 있지. 앞마을의 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뒷집에 우는 애기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거 대구법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묶어서 대구도 하나 써둘게요. 대구. 자, 그 다음에 나도 되게 뭔가 봐야 되는 게 많네. 일신양력. 요것도 근데 쉬운 단어야. 한 몸에 두 가지의 역, 일이겠지 뭐. 그치? 한 몸에 여러 가지 일이 원통한 중에 황구첨정 가련하다. 얘들아 이 황구첨정도 쌤이 찾아봤는데 이게 뭐였냐면 아이한테도 세금을 내는 거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련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정적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돼요. 절대 안 물어볼 거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생민가포를 던져두고, 생민가포 읽을 수 있는 거 살아있는 백성이지. 살아있는 백성의 세금은 그래 던져두고 이건 알겠어. 근데 백골징포는 무슨 일이냐? 이거 아까 나온 거지. 죽은 사람한테 세금 매기는 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계속 그 한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황산고총의 노방강시. 이것도 뒤에 있는 걸 보니까 얼어 죽은 시체래.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죽은 시체겠지. 이 시체, 네 신세가 불쌍하기도 하다. 이렇게 고통받는 게 나 혼자만 아니라는 것도 계속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너가 죽은 지 몇 해가 됐길래 세금돈이 무슨 일이냐? 죽었는데 세금 왜 나오냐? 됐죠? 계속. 그리고 관문 앞에 저 송장은 죽음도 원통하거든. 이렇게 죽은 것도 원통해 죽겠는데 그 다음 죽은 송장을 다시 파서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내니 더욱더 서럽다. 됐나요? 그래서 악행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포탈. 요거는 또 뒤에서 보니까 길어가지고 나도 안 써놨네. 가포탈. 가포탈은 수령과 아전들이 백성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내서 포탈하던 일. 그래서 이 포탈이 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포탈은 과세를 면하다, 세금을 면하다라는 뜻이래. 이거 되게 어렵지 않니? 나 이거 읽으면서 되게 어려웠거든. 그래서 어쨌든 가포탈할 때, 세금을 면제할 때 이렇게 그냥 읽어줄게. 자, 이렇게 할 때 원정을 원통한 마음을 호령해서 쫓아냈대. 아, 그럼 맥락으로 읽었을 때 세금 좀 면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쫓겨났나 봐. 됐을까? 요런 상황에서 월락삼경 깊은 밤. 나 이거 모르는데? 얘들아, 모르면 뭐해? 똑같은 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깊은 밤과 선음, 우습, 슬픈 밤에 이것도 어떤 밤을 그냥 꾸며주는 말이겠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자. 이렇게 슬픈 밤에 또 나오네요. 원통하다 우는 소리 동쪽 하늘과 함께 우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지금 진짜 울고 있는 건 나일 거 아니야. 근데 하늘이 운다고 얘기하네. 자연물을 통해 내 마음을 드러내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드러나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하늘까지도 슬퍼서 나랑 같이 우는구나. 그만큼 원통하다는 거. 자, 그리고 청산백수, 요거는 흰머리, 청산의 흰머리 우는 과부, 그대 울음도 처량하다. 이 여자도 뭔가 조금 폭정을 당하고 있나 봐. 엄동설안의 긴긴 밤에 독수공방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서럽겠지. 자, 남산에 농사 지은 밭을 어느 장부가 갈아주겠냐? 밭이 있지만 갈아줄 사람은 없고, 그리고 동산에 익은 술을 누굴 데리고 화답, 대화하면서 즐길 수 있겠냐? 자, 이것도 우리가 그냥 맥락으로 보면 얘들아, 항상 고전에서 나오는 술은 두 가지였어. 즐거움 혹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 근데 여기서 맥락에서 술을 가지고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며 놀래? 하면은 흥겨움도 절대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되겠지? 계속. 그리고 얘들아, 요거까지 좀 꼼꼼하게 간 건 서리법이라는 거 한번 알려주려고. 서리법.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뭔가 할 수도 없고. 자, 계속. 그리고 쌤이 이걸 쭉 읽어가면서 나도 좀 연습하고 있는 건데 보기를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이 과부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너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글에서 가장이 없는 가족은 더욱더 힘들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과부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지. 보기에서 얘기해 준 거야. 자, 그리고 계속 또 가면은 어린 자식이 아빠를 부르고 엄마의 간장을 막 녹여낸데 되게 슬픈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여벼배 우는 자식이 배고파서 서러워하고, 가장 우리 남편이겠지. 우리 남편 생각이 서러운 중에 죽은 가장 가포난다. 또 얘기하지.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또 내는구나. 자, 또 흉악하다 저 주인놈. 그러면 이 주인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흉악한 놈이니까 세무 쳐주시고요. 근데 뭔가 이 집주인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관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저 주인놈이 과부의 손목을 끌어낸대. 돈 못 낸다고 막대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가포돈은 던져두고 차사, 이 심부름꾼의, 우리 차사 이거 옛날에 한 적 있지? 차사도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 밑에 심부름꾼, 하급 관리 같은 거, 심부름꾼. 그래서 가포돈을 던져두고 이 차사들, 심부름꾼들이 했던 관습들을 먼저 찾아서 필필이 짜는 배를 탈취해서 가는 말인가? 그래서 큰 맥락으로 보면은 야, 니네들 이 여자가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했던 그 바느질한 것까지도 다 가져가는 거냐? 나쁘다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 맥락이 뭐냐면 이 차사가 그 하급 관리라고 했잖아. 그럼 하급 관리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걷어갈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했던 걸 그대로 보고 니네도 하는 거냐라고 지금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차사의 관습이라는 게 그 돈 뺏어가는 그 모양새를 그대로 하네. 아유,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그리고 중략. 그래서 다 왔어. 중략.
자, 청천 하늘의 외기러기 또 자연물이라서 일단 표시 좀 해두시고요. 하늘의 외기러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소상강을 발해서 가느냐? 동정호라는 호수를 향해서 가느냐? 계속 북해상에 높이 올라서 상림원, 이거 너무 중요했지? 뒤에서 보니까 임금님이 계신 곳이었어.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하거든.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다가 세세민정 백성들의 마음을 그려다가 임정전 임금 앞, 그럼 임금이 사는 공간이겠지 여기도. 그 임금 앞에 라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이 이 글을 보신 후에 특별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나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소망.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외기럭이라고 내모쳐 놓은 건 임금한테 이런 소망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지. 그치? 그냥 전달자라고만 하나 써줘. 외기럭이 옆에다 전달자. 자, 그러면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임금이 암행어사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 밑에를 또 보면 더디다 더디다 암행어사 더디다 이거 AABA 구조 맞지? 민요적인 율격이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되는 모습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금부도사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때 금부도사도 암행어사와 똑같은 입장이겠네.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치? 그리고 나서 자루쌈에 잡아다가 길가에다가 버려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보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리고 어이구 백성들아 말 건네는 방식으로 가네요. 나중에 태평세계 만세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 즐거움을 누리고 싶구나 하고 끝나. 그래서 우리 임금께서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주면 태평세계 즐겁게 사는 것들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마지막에 약간 좀 희망을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네. 됐죠? 그래서 되게 길고 정말 쌤도 막 여러 번 봐야 될 정도로의 용어들이 있었으니까 어차피 너네들 내신에서 볼 거라면 한 번쯤은 너네들이 먼저 해석을 할 수 있었어야 돼. 알았지? 응. 그리고 이런 것들 너네들이 요 문제들을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변형 문제를 쌤이 줄 건데 찾아보니까 4월 초는 돼야지 나올 것 같아. 4월 초에는 다 책으로 나눠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복습을 좀 열심히 해줘.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좀 먼저 풀고 갈게요. 1번 문제만 한번 너네들이 지금 풀어줘. 1번만. 자, 그래서 같이 볼게. 1번부터 5번까지 쭉 내렸을 때 쌤이랑 읽었어서 찾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리까리 할게요. 자, 답을 보면 전부 다 답같이 5번이에요. 5번. 자, 왜 그러나 보면 그대가 짠 배를 이 여자가 열심히 한 배를 탈취하는 건 주인 맞지. 근데 이 주인이 그 심부름꾼 하급관리의 모양새를 그대로 따라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는 관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걸 보고 그냥 그 주인한테 착취당하는 모습이지 관아에서 형벌을 받는다까지 이어줄 수는 없는 거죠. 됐죠? 주인에게 착취당하는 모습 요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 작품이 하나 더 있기는 하더라고. 근데 얘는 되게 수월해. 쌤이 필기한 것도 보면 알겠지만 거의 없어요. 쭉 자연스럽게 읽고 내려가면 됩니다. 자, 쌤이랑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어쨌든 세금으로 인한 그런 고난입니다. 자, 읽어보면 문무양반 목민 중에 항민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님네들. 그럼 여기도 역시나 항민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가혹한 정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고
그리고 가장 먼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우리 말건방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 말건방. 아유, 이런 원님네들 인의 말씀을 배척하지 말고 마음을 새겨들어 보세요 하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리고 얘들아,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위에 있던 그 보기 힌트를 봤으면 더 좋아. 왜냐면 이 사람도 관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힌트를 볼 수 있거든. 자, 그랬을 때 계속 성안에서 들을 때는 총명하다고 했더니 근무지에 도착해보니 어찌 저리 다르신가? 그럼 안과 밖이 너네들 다른 모습 가지고 있는 거 왜 그래? 의문 제기했지. 자, 그리고 내려갈 때 돈 썼는가, 들어갈 때 돈 썼는가, 대구법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알 수 있고, 그리고 기생에 빠졌는가, 간사한 아정과 함께인가 해서 니네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또 열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술에 사갔냐, 고량진미 맛있는 거에 막혔는가, 있던 총명은 어디 가고 없던 어두움을 내고 있으며 있던 인자함은 어디 가고 없던 포항만 가지고 오느냐 해가지고 대조적인 시어도 쓰이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총명 있어야 되는데 없고 어두움만 가지고 있고, 인자함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포악함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조적인 어휘들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면 내가 모를까 너의 일을 나는 아네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착한 본성을 잃은 속에 자기 욕심을 길러내서 사단지목 같은 거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다.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뒤에 있는 거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욕심 있는 마음뿐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뒤에는 세모야.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니까 사단지목은 추구해야 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도 표시 그냥 해주면 되고, 그리고 선사양전을 그만하래. 그럼 이거는 나쁜 거겠지. 이런 거 그만하고 자목백성을 하시오. 이거는 좋은 거. 앞으로 좀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고 마무리가 되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거보다 너무나도 간단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번 문제 봤으니까 얘들아 3번까지도 한번 풀어보고 뒤로 현대시로 넘어가도록 할게. 3번. 3번은 좋았어. 문제 자체가 좀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 자, 얘들아 이것도 5번까지 다 내려왔으면 풀 수 있어야지. 쌤하고 한번 볼게요. 일단 1번은 우리 가의 A에서 회피한 적 없잖아. 그치? 그래서 회피라는 말 틀렸고, 2번은 우리 임금의 반응 나온 적 없어. 우리 소망만 얘기했기 때문에 외면 X고요. 그리고 우리 기러기는 반대가 아니라 내 소망을 전달해주는 그런 거고, 자포자기도 아니지. 뭔가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4번, 전부터 학문 수양이 뭐 부족했다 이런 내용 아니잖아. 와봤더니 너네들 뭐 하냐. 자, 그리고 답은 5번, 너네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쉽지? 뒤에 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우리 현대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얘들아 8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시도 좋았어.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이 시는 무조건 낼 것 같아. 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요거까지 보고 같이 보고 난 뒤에 쉬었다 갈 거니까 힘내줘. 자, 그러면 얘도 역시나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힌트가 있는지 훑어보니까 4번에는 있어. 근데 나에 대한 거라 아직 읽지는 말고 가부터 처리하고 이쪽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정념의 기. 기는 깃발이란 뜻 맞지? 옆에다 깃발 몰랐으면 써주시고요. 정념, 어떤 생각의 깃발이라는 작품입니다. 가볼게요. 자, 제일 처음.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이다. 얘들아 표현기법. A는 B다. 은유법 먼저 쓰고 있는 거지. 그치? 은유.
내 마음은 깃발이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는 이 시공간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우리 없는 것 모양이란 건 없는 것처럼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모양으로 없었던 것 마냥 이렇게 걸려왔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에서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들아, 너네들의 존재는 있어. 깃발로 있는데 너네들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이 사람 되게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고독한가? 이렇게 접근해주면 돼. 되겠지? 그래서 요거 옆에다가 고독함? 요거 하나만 써줄까? 나 이렇게 쓸쓸하게 있었는데 남들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외롭게 이렇게 걸려왔었다. 이렇게 살아왔었대. 자, 그리고 계속합니다.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 세모 하나 쳐주시고요. 그러면 나 혼자의 어떤 그런 고통, 고뇌, 시련 이런 것들을 나는 견디지 못해서 눈 오는 내거리로 나섰대. 밖으로 나갔대요. 그랬더니 눈길 위에 연기처럼, 당연히 지규 표시 좀 해주시고,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 자, 그럼 이까지 해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 자, 그럼 얘들아, 혼란과 열기라는 건 내 속에 막 뜨거운 것들이잖아, 열기. 그래서 우리 눈 오는 곳을 갔더니 일단 차가움이지. 그치? 차가운 걸 봤더니 편안함을 느꼈대. 되겠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눈 오는 내거리는 긍정적인 공간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근거로 이쪽으로 갔더니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런 그냥 시어의 의미 같은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 그 고난이 해결되고 있는, 이 마음속에서 편안함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얘들아, 이것도 은유법이거든. 편안한 그늘이요. 그럼 내가 지금 뭘 보고 그늘이라고 하는 거야? 그늘은 깔려있는 겨. 그럼 내가 눈 오는 내거리에 왔어. 그럼 깔려있는 게 뭐야? 눈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 그늘은 눈입니다. 눈. 그리고 은유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은유. 이렇게 깔려있는 눈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그늘이다. 자, 그리고 계속 갈게요. 마음의 깃발은 이제금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눈이라는 거 긍정적인 시어인 거 아니까 눈의 음악도 역시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하면 나에게 만약 소원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나의 소원이 나올 거야.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것처럼 쌓여가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거래. 말은 어렵게 하지만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나의 소원, 뉘우침 없는 그 일이야. 됐을까? 뉘우침 없이 살자. 이게 나의 소원이라고. 자, 그리고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들아, 일몰이라는 건 해가 지는 거 맞지? 그럼 이 사람이 막 삶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이때 일몰이란 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뉘우침 없이 뭔가가 쌓여가는 그런 어떤 삶이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황제의 항서, 항복하는 글입니다. 되게 처참하겠죠? 항복의 글과도 같은 무거운 비에 그 슬픔이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만 나타내보면, 이렇게 무거운 비애가 내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슬픔이 가라앉을 수 있는 이 벗,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뭔가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어디 있을까? 뭔가 긍정적인 걸 계속 찾아가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것도 디테일 한 가지만 좀 볼게. 무거운 비에 이거. 우리 슬픔이란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맞지? 근데 무겁다라고 아주 뭐 질량 같은 걸 잴 수 있는 걸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옆에다 주관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나 써둘게요. 추간구. 비애라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데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자, 계속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걸 추구하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요거 수미상관이네. 자, 계속 갑니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이다. 보는 사람이 없는 이 시공간에서 때로는 울고. 얘들아, 이거 이해되지? 왜냐면 이때까지 계속 나 세모인 상황에 있었잖아. 그치?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기도 드릴 거래. 왜냐면 이런 것들이 편안함을 찾아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얘들아, 기도라는 말이 딱 나오는 거 보면 너네들도 뭐야, 기도? 기독교적인 건가? 생각할 때 네, 맞아요.
지금 이걸 썼던 김남조라는 사람이 약간 기독교적인 신념을 나타내는 글을 많이 썼어. 그래서 항상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절대자를 찾으면 좀 편안해지는 과정,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요까지 정리하고, 얘들아 제목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그려줄래? 요거 깃발이잖아, 깃발. 그리고 이 작품은 세모인 상황에서 긍정을 추구하는 거잖아. 이게 이 깃발이랑도 똑같이 이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깃발은 무조건 꽂혀 있어. 그치? 하지만 뭐라 해야 되지? 이 펄럭이는 기는 계속 날아가고 싶어 해. 그러니 이렇게 꽂혀 있는 요거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한계 혹은 우리가 위에서 찾았던 세모의 상황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람에 펄럭이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추구라고 쓸까? 추구? 이상을 추구하고, 그게 뭐 절대자든지 어떤 신념이든지 간에 그렇게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시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것도 요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해줘. 세모와 동그라미의 시였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나의 시로 가려고 하니까 4번 보기를 보래. 그래서 4번 보기 쌤하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4번 보기. 자, 펜 드시고. 일단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가 이미 욕망한 것을 나도 향유하려는 바람에서 밑줄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 것, 그를 따라하는 거래. 자, 이때 욕망이란 건 주체와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타자, 이른바 욕망의 중개자에 의해서 중개가 돼. 예를 들어 학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와 B가 있어. 그중에 A가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학원에 등록한대. 그걸 듣고 B가 자기도 그 학원에 등록했다고 졸랐대. 이때 B는 순수하게 나의 학업 향상, 이런 목표로 원했다기보다는 A가 등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원했다고 볼 수 있는 거래. 이때 욕망의 주체는 B, 그 다음에 대상은 학원, 중개자는 A가 된대요. 크게 어렵지는 않네. 자, 근데 지라르의 관점에서 이런 관계를 통해 추구되는 욕망은 밑줄 결국 허영심일 뿐.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방된 욕망은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경쟁심이 과열되잖아? 그럼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차이가 소멸되게 되면서 또 밑줄 개인의 정체성이 약화. 그럼 나도 어떤 욕망에 대한 걸 거고 그 욕망 때문에 자아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우려를 드러내는 글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요까지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우리 요 작품까지만 힘내줘. 자, 그러면은 나 작품 질투는 나의 힘. 벌써 제목에도 있지. 뭔가 욕망을 드러내는 말이 질투잖아.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좀 웃겨.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나중을 가정해. 미래로 가가지고 아, 미래에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었지 하면서 미리 반성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읽어볼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릴 거야. 자, 그럼 이거 두 개 묶어주시고요. 더 쉽게 얘기할게. 미래에 이걸 보겠지. 미래에 이거 적힌 종이를 열다가 책갈피 떨어뜨리겠지? 라는 거야. 되게 재밌는 그런 컨셉이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미래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합니다. 그때 내 마음은 너무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까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를 미래에서 생각하는 거야. 됐지? 그럼 얘들아, 미래의 그때는 미래에서의 과거잖아. 그럼 미래에서의 과거는 지금이야. 이해될까? 그래서 이때, 그때 요거 밑에다가 미래에서의 과거, 즉 지금이야. 지금. 지금의 삶이야. 되게 컨셉 웃겨. 자, 계속 미래인 척 하면서 할게. 아유, 그 젊었을 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네. 근데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거 보니까 이때 공장이란 거 부정적인 거 알 수 있지? 뭔진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를 많이 쌓아놨대. 근데 우리 4번 문제에서 그 보기를 봤을 때 욕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뭔가 쓰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 자, 계속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일단 지규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그럼 우리 머뭇거렸구나 밑에다가는 방황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열정만 가지고 계속 방황하던 나의 모습을 개라고 비유하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죠? 좀만 더 갈게요. 내가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어. 이제 와서 보니까 한탄만 하고 있어. 그리고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둔대.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청춘 이꼴 과거이자 지금인 거지, 지금. 미래에서의 과거니까 이 지금을 생각해 본대. 그러면 과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성찰이자 반성인 것도 알 수 있겠네. 내가 그 청춘을 돌이켜 봤어. 그리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다 세어봤더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대. 나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계속 성찰 맞지? 그리고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이거는 물결밑줄 이렇게 좀 해줄게요. 내가 맨날 바라고 했던 건 남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밖에 없었어. 계속 성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우선 여기에다가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기는 했으나 단 한 번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얘들아, 이것도 위에 거랑 같이 이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질투라는 건 남을 부러워하고 남을 자꾸 긍정하고 남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추구한 적은 없었다고. 이제 타인에 대한 욕망밖에 없었구나 라고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 사람의 약간 말투로 본다면 자조적인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참 우습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미리 반성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그치? 그렇게 열정만 가지고 다른 사람만 추구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3번하고 4번만 우리 풀어보고 쉬었다 갈게요. 3번, 4번 좀만 더 힘내. 3번, 4번. 3번, 4번. 자, 쌤하고 정리해볼게. 3번부터 보면은 일단 2번, 3번만 보면 되거든. 답은 2번이고요. 2번인 이유, 우리 눈을 보면서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편안해졌다며. 그치? 근데 이걸 가지고 의구심, 막 의심하면서 돌이켜서 이거 뭐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3번에서 초탈한다라는 건 뛰어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너네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황제의 항복의 글처럼 무거운 비애라며. 그럼 이거 자체는 되게 부정적인 거 드러내는 거 맞지? 하지만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게 맑게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고 뛰어넘고 싶다라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 말도 맞다고 보셔야 돼요. 됐죠? 맥락을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답 2번이라고 보고,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답은 3번 요것만 보면 되지. 왜냐면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나는 질투만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욕망의 중개자다? 욕망의 중개자라면 질투의 대상이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난 질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땡!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고, 얘들아, 쌤이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거 청춘을 세워둔다. 얘들아, 청춘 세워둘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역시나 추간구라는 거 생각하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둘 다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한다 라는 걸로 이어줄 수 있겠지. 청춘 세워두고 옆에다 추간구라고만 좀 써줘.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소설 2편 이어가도록 할게요. 됐고, 이제 페이지 124로 가서 고전 소설 볼 건데 이것도 쓸 게 좀 있네. 먼저 필기 좀 할 거라 보기가 있는 페이지로 갈게요. 126쪽입니다. 자, 이것도 내신형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필기 좀 할게. 쌤이 앞에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 작품은 대관제 몽유록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몽유록이 나오면 항상 몽자류라는 그 소설과의 비교가 있어줘야 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너네도 여기 밑에다가 쌤이 쓴 것처럼 요쯤에다 필기 좀 해줘. 밑에. 자, 몽자류와 몽유록의 차이를 보기 전에 공통점을 보면 둘 다 몽자가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 두 소설의 종류는 어찌 됐든지 간에 꿈을 매개로 뭐지? 괜찮지? 놀래라. 나 카메라 떨어진 줄 알고 그거 아니면 괜찮아. 너네들 건 떨어져도 돼. 양아치 같지? 자, 계속 할게. 자, 아무튼 꿈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꿈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구조인 환몽구조라는 거 먼저 써주시고, 환몽구조.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꿈에서 다시 현실로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조에서 좀 차이가 난데, 그래서 일단 몽자류는요, 몽자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 있다가 꿈으로 가고, 그리고 꿈에서 다시 현실로 오는 구조, 이 구조에서 좀 특이한 게 드러나. 써볼게. 자, 현실에서 A라는 사람이 꿈을 꾼다고 바뀌어. 표현 이상하네. 꿈을 꾸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요. 이 꿈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나서 다시 깰 때는 A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그럼 B로 태어났을 때 나 A였지?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라는 게 특이해. 그래서 밑에다가 동일한 자아의식 X,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이 꿈에서 어떤 걸 추구하게 되냐면 돈, 여자, 벼슬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사랑 같은 거, 세속적 가치, 이런 것들을 보통 추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실컷 다 누리고 난 뒤에 다시 꿈에서 깨어서 현실이 되면 이렇게 말해. 그 좋았던 것들이 전부 다 꿈이었네? 다시 말해. 이렇게 살아봤자 다 한순간 지나가는 허무한 것들이구나 라는 그냥 인생 무상에 대한 깨달음을 보통은 느껴요. 그래서 옆에다가 깨달음이라고 써주시고, 깨달음.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인생 무상을 느끼기는 해. 인생 무상. 그 덧없는 것들, 약간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B라는 사람이 된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몽자류가 이런 거라면 몽유록은 어떤 거냐? 또 옆에 쓸게요. 몽유록계. 얘도 환몽구조니까 당연히 현실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꿈을 꾸고 다시 현실로 갑니다. 이 구조는 똑같아요. 자,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현실의 A였다면 꿈속에서 A고 돌아와도 A라는 거. 쉽지? 그래서 내가 나냐? 이걸로 좀 차이를 두면 돼요. 그래서 얘도 정리하면 동일한 자아의식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자, 그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이 꿈을 꿈이란 걸 왜 넣었냐면 현실에서 말 못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꿈의 기능이 뭐냐? 밑에다 쓸게. 현실 비판 혹은 소망 구현이라고도 쓸게요. 내가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한번 누려보는 거야, 실컷.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깬 다음에 그런 꿈이었구나 하고 끝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게 정리가 되면 너네들한테 질문 좀 해볼게. 자, 몽자류에서는 꿈을 통해서 실컷 누리다가 현실로 와서 아이고 의미 없네 라는 걸 깨우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현실이 중요해? 꿈이 중요해?
현실이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우리 현실에다가 별표 쳐놓고. 왜냐면 이 꿈꿨던 것들이 진짜 다 지나가는 것들이잖아. 의미가 없잖아. 근데 우리 몽유롭게에서는 꿈이 없었다면 욕 못하잖아. 그러니 뭐가 중요해? 꿈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차이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고 좀 암기도 해도. 그리고 얘들아, 이게 몽유록인지 몽자료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몽유록계는 다 그 제목에 몽유록이라고 써 있어. 대관제 몽유록, 그 다음에 뭐 원제 몽유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몽자료는 구운몽, 그 다음에 또 조신의 꿈, 그 다음에 뭐뭐몽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되겠지?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동일한 자의식인지 요거는 좀 체크를 해두자. 자, 그러면은 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위디에 있는 보기를 다시 한번 좀 보면, 보기부터 좀 보고 갈게. 자, 보면 다음과 같이 현실 세계에 살던 주인공이 꿈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구조를 동그라미 칠게. 환몽구조. 환몽구조. 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몽유록 소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대. 일단 작가를 대변하는 서술자가 밑줄 자신과 동일성 의식을 유지한 채. 자, 그리고요. 꿈속 세계에서 일련의 일을 겪은 서술자는 원래 현실로 돌아와서 체험을 전달하기만 한데, 이때 몽유록 소설에서의 꿈은 밑줄 작가의 바람이나 현실의 불만을 드러내는 수단. 그리고 옆에 주관적 판단을 제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꿈을 통해서 한대. 이게 답니다. 똑같은 말 하는 거 맞지? 그러면 요 흐름 이해해 주시고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니요. 자, 그러니 쌤하고 한번 바로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그리고 뒤에 뭐 우리 2번에도 보기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안 읽을게. 그냥 먼저 들어갈게요. 자, 읽어보면 앞부분 줄거리.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시대를 한탄하며 지내던 선비 심의 네모지 인물 전부 다 네모 쳐야지. 얘가 팔을 베고 잠이 들었대. 우리 잠이 들어 밑줄 그어주시고요. 입몽이라고 써줘. 입몽. 꿈으로 들어가다. 입몽. 입몽. 자, 들어가서 꿈속 세계로 가는데 천자, 왕은 최치원이고요. 수상은 을지문덕, 좌우상은 이규보, 이재현, 대제학은 이색, 각각의 관직도 유명한 문인, 글 쓰는 사람들이 맡고 있는 왕국이었대. 옆에다 실존인물이라고 좀 써주시고, 실존인물, 실제 인물,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을 가지고 왔다는 거 좀 특이해요. 그리고 심의라는 사람 또한 왕의 총애를 받게 돼서 금자광록 대부와 벽부학사라는 벼슬도 하게 됩니다. 자, 왕이 별난을 듣고 매우 근심하여, 그럼 얘들아 별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모 맞지? 안 좋은 거니까 듣고 근심하겠지. 이 나쁜 걸 듣고 근심하여 병이 될 지경이었대. 경내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무기창고의 무기를 다 꺼내서 친정을 하여 토벌하고자 했대요. 그랬더니 이색 네모 치시고요. 옆에 비밀이 밑줄 하나 그어줘. 조심스럽게 말했어. 바라올 건데 벽부학사 심아무개. 애들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이 심아무개가 주인공 심의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렇지? 이 심의를 보내서 순리를 거스른 행위를 깨우치게 한다면 군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스스로 그치게 할 거니까 옥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피 흘리고 싸우지 말고 심의 한번 보내보자 라고 제안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 몸을 깨끗이 하고 장대를 쌓은 다음에 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1인칭이네? 1인칭. 우리 고전에 1인칭 나오면 신기한 거 맞지? 자, 심의인 나를 대장군에 임명하여 말씀하셨다. 장군에게 몇만의 군사를 마음대로 쓰게 해라. 나는 명을 듣고 무릎을 쳤으며 충성심이 우뚝 솟아 나도 모르게 호언장담을 했대. 저는 무기라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 얘 문인이었지. 그러니까 전쟁은 싫어하는 게 맞아.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거야. 다만 달밤의 휘파람으로 옵조리는 남모르는 방법이 있어서 추운 겨울에 우레, 번개를 일으키고 더운 여름에 얼음을 만들기도 하고요. 짐승들을 거두어서 희롱하고요. 귀신을 삼키고 뱉을 수 있고요. 앉아서 10,000명의 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과장이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따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얘 진짜 신이한 능력을 가진 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계속 갑니다. 과장이야. 천자께서는 공경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행차해서 길제사를 제사까지 베풀어주고 인사하면서 비단 주머니 1개를 꺼내어 차게 해줬다. 나는 감사해서 땡큐 말합니다.
전쟁은 신속한 것을 귀하게 여겨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마땅히 그 도적들을 바람이 불면 풀이 쏠리듯 감화를 시킬 뿐입니다. 어찌 번거롭게 전쟁을 꾀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전쟁보다는 감화, 말로써 감동시켜서 회유를 해보겠대. 됐지? 전쟁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란 것도 알아두시고, 자, 바로 그날에 혼자서 길을 떠났는데, 다만 우리 첨두노 뒤에 보면은 얘들아 이게 부시라는 거거든. 이것도 그러면 역시나 문인이랑 상관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어떤 그냥 하급 관리라고 생각해줘. 그 관리들 몇 명만 데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어요. 열흘이 채 못 되어 적의 성으로 달려갔더니 무기가 햇빛에 번쩍이며 세겹으로 에워싸고 있었어. 위험해요. 내가 귀를 도두어 입술을 벌리고 물결 한 번 휘파람을 불었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은 용기를 잃고 2번 불었더니 기병이 북쪽으로 달아나 휘파람 소리가 멀어지자 구름은 또 자욱하게 가리고 난새와 봉황이 엇갈리며 막 날고 바다와 산이 색깔 변하고 천지가 떨리고 흔들렸어. 몇 되지 않은 반적들은 바람에 쓰러지고 달아나고 흩어졌어. 그럼 이것도 역시나 과장이자, 그리고 아까 했던 말이 이루어진 거 맞지? 그럼 전기성이 드러난다고 해도 되겠다. 비현실적인 기이함을 전하는 요소죠. 전기성, 비현실성. 자, 그리고 나서 적장 김시습은 김시습에다가 세 묻혀야 되는 거 맞지? 일단은 적군이니까. 쌤은 좀 의아했던 게 김시습 좋은 사람이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나의 주관을 배제했어야 됐던 거야. 자, 이 나쁜 김시습은 두 손을 앞으로 묶고 투항하며 말했다. 뜻밖의 노장 심공께서 오셨구려. 나는 노포를 걸고 어떤 노래를 불렀어. 그랬더니 천자께서는 기뻐하며 상을 내리시고 좌우를 돌아보며 옛날에 휘파람으로 이런 것처럼 물리친 일이 있었는데 너에게서 그것을 보았네 하면서 일 처리해 준 거에 대해서 또 땡큐를 하네. 그리고 호를 내리고 안동백이라는 벼슬도 주고 큰 상도 내리고 김시습을 패했대. 그럼 이 작가가 김시습 안 좋아한다는 거 알 수 있네. 좌선을 삼았어요. 자,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가 커서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고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얘들 우리 옛날에 이거 나왔었지. 진충보국이라고 써줄게. 진심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거 우국가에서 나온 말이잖아. 옆에다 써줘. 자, 그리고 벼슬한 지 10년에 아들 낳고 손자를 기러 문벌이 빛났고 많은 녹을 받아 집안 재산도 넘쳤고요. 공경 중에 명함을 보고 보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번이 신화된 도리로서 사사로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은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란 거 또 알 수 있겠네. 됐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조금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2로부터 해가지고 재산이 넘쳤다라고 돼 있는 세 줄 있지? 좀 묶어주시고요. 그럼 결국 이거를 쓴 작가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맞죠? 이런 걸 우리는 입신양명이자 몸을 세워서 벼슬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부귀영화의 삶이라는 거. 그럼 작가가 이런 걸 원하기는 했나 봐. 됐지? 그리고 얘는 어디서 추구하는 가치냐면 유교. 이름 내세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유교적인 가치야. 됐나요? 이렇게까지도 이 작가가 원했다는 거 생각을 합시다. 자, 그리고 청렴하게 개인적인 돈은 안 받고 사양했고요. 정부에 있으면 모든 일을 맡아보고 시도 읊었고 사치가 몸에 배었지만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겠는가 해서 나 같은 사람은 논란도 안 됐어. 서리법으로 드러내는 거 맞지? 옆에다 서리 하나 써주시고. 그리고 또 나는 늘 우승상인 이규보를 허물했대. 허물한 거는 욕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규보도 세 묻혀줘. 나는 이규보도 싫어해가지고 대궐에 가서 항상 이르기를 이 암흑에는 문장이 참 경솔합니다. 나약하고 뼈대도 없어요. 글 못 써요. 귀신처럼 날래긴 하지만 귀한 글은 못 쓰네요. 다른 것은 적지 않습니다. 하고 이규보의 글을 깠어. 했더니 천자께서 그게 옳다고 해서 나에게 오거서를 내리고 또 특징까지 시켜줬대요. 자, 계속 며칠이 지나서 낮 시강 어떤 강연을 마치고 왕이 정색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소차 하나를 보라고 해줬어. 어떤 보고서가 올라왔나 봐. 근데 바로 밑줄 한림 선생이 나를 탄핵하는 상소문. 이젠 나를 욕해요. 신모는 속세의 허물을 벗지 못해서 욕심이 너무 지나쳐요. 나머지는 적지 않습니다 하면서 내 욕심을 지적을 했고, 그랬더니 왕이 한때의 부질없는 논의를 어찌 마음에 두리오? 라는 건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서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건 옆에다가 써줘. 상소문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소문을 받기는 했지만 아유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부질없는 논의는 필요 없고, 그리고 대관 선생이란 호를 내리고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손에 술잔을 잡고 나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잃은 거랑 별개로 너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풀과 나무, 산, 강 함부로 침범하지 마라. 그 다음 요거는 물결 밑줄 해야 된다 얘들아.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물, 조물주, 신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조물 밑에다가 신이라고 써주시고요. 공이라는 건 맥락에서 너를 의미하는 거야. 너를 좀 올려서 얘기하는 거.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겨. 이렇게 약간 하늘의 탓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너의 첩 옥란이는 다시 주식을 맡게 되어 내 명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세요 파면했어요. 자, 나는 머리를 부딪히고 하직했는데 눈물이 옷을 적셨대. 집안 식구를 돌아봐서 생각하니까 떠날 수가 없어. 조금 있으니까 이색 네모 하나 쳐주시고, 얘가 내 등을 쓰다듬으며 나를 꿰어들여서 나를 난초탕에 목욕시키고는 칼로 내 오장육부 배를 갈라 놓고 먹물을 막 들어부으면서 말했어. 야, 40년만 기다려. 꼭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즐겁게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하고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서 밑줄 갑자기 깨니. 그러면 꿈에서 나왔으니까 얘는 다른 말로 각몽이라고 해요. 각몽. 각몽. 이렇게 깨니까 배가 북처럼 부풀어 올랐고, 그리고 얘들아 요거는 묶어줄게. 잔등은 가물가물한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 앓는 소리를 할 뿐이었다. 닫아줘.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꿈속에서 얘 완전 승승장구했던 거 맞지? 근데 깨고 나니까 뭐해? 가난하고 와이프 아프잖아. 그래서 밑에다 꿈과 대조라고 해줘. 그럼 아까 요거를 쓰는 이유 왠지 알지? 여기서 보면은 우리 꿈속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소망을 구현하고 싶었던 거, 나 이렇게 잘 살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자.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 사람이 세상에 나서 궁달, 이거는 좀 외워줘 얘들아. 가난과 부귀라는 뜻이야. 가난하고 부귀한 거, 얘는 전부 다 팔자다.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까? 그럼 얘들아 나는 꿈을 꿔가지고 깼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거 싫다고 깰 수 있어 없어? 없어.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인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옆에다 그냥 운명론적이라고 써줘. 운명론적. 주어진 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이런 꿈에서 꾸었던 괴이적인 이야기를 드러내서 꿈에 겪었던 일을 적는다 하고 시민은 대관제라는 공간에서 써서 얘 이름이 대관제 몽유록이래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환문구조랑 같이 해서 문제 풀면서 복습 좀 해줘. 쌤이랑은 문제 같이 풀지는 않을게.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지문까지도 하나만 더 가자 얘들아. 좀 부지런히 할게요. 부지런히 갈게. 그럼 마지막 현대소설로 넘어가셔서 현대소설. 이것도 재밌어 내용은. 166페이지고, 그리고 요거는 제목 밑에다가 좀 써줄래 얘들아? 비 오는 날 밑에다가 좀 써주세요. 예.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 오는 날, 비라는 그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 비의 기능이 아주 뛰어나다. 저것만 좀 적어줘. 쭉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 현대소설 비 오는 날은 공간의 기능이 좀 강한 그런 작품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 내용은 또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좀 잘 안 까먹더라고. 비의 기능이 중요했다. 인물들이 육체적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 후에 다 무기력한 모습이니까. 이렇게까지 이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이것만 필기해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 그래서 보기에서 중요한 거 딱 3개만 표시하고 들어가도록 할게.
중요한 거 3개. 169쪽으로 가서 첫 번째 줄,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삶의 모습 밑줄.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삶의 모습. 그리고 밑에 근원적 절망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허무주의적 주제의식 밑줄 그어주시고. 그럼 여기 쓴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전쟁 후에 다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을 느끼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이 되게 나빠. 자, 그러면은 바로 쌤하고 읽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르게 갈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원구 네모, 동욱남매 네모. 원구는 동욱남매를 떠올려. 그리고 밑줄 6.25 전쟁 피란지. 왜냐면 시대적 배경 드러나는 거니까 시대 배경. 자, 이곳에서 원구는 동욱이를 만나는데 여동생 동욱과 살면서 동욱이가 그린 초상화를 미군 부대에 팔아 생계 유지한대.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원구는 외진 곳의 낡은 목조 건물에 사는 동욱남매를 찾아가지만 다리를 심하게 저는, 얘들아, 그래서 동욱이가 육체적으로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자, 이 동욱이가 나를 냉담하게 대하는 걸 느껴. 그리고 원구는 종종 이 집에 들어들면서 동욱이랑도 가까워지기 시작한대요. 자, 그는 역시 소매와 깃이 다 처진 저고리와 검은 줄이 가 있는 회색 지붕을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서 비에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곤 해서 여기저기 꾸김살이 져 있었다. 그보다도 괴이한 채플린식의 검정 단화의 주먹 같은 코숭이가 말이 아니었다. 장화대용으로 진창 막 흙탕물 같은 걸 밟고 다녀서 온통 흙투성이였다. 그럼 얘들아, 옆에다 묘사라고 써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뭔가 가난하고 제대로 좀 변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근데 밑줄, 그러한 동욱이의 꼴에 원구는 이상하게 정이 같다. 뭔가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겨. 자, 리어카를 주인 집에 가져다 맡기고 와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원구는 동욱이의 손을 끌었고, 동욱이는 밥보다 술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했고,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원구는 데려갔어. 자, 술이 몇 잔 들어가서 얼큰해지자 동욱이는 초상화 주문을 받는 것을 폐업했다라고 했다. 얘들아, 이거 밑줄 좀 그어줄래? 라고 했다. 그리고 요즘은 양키들도 아주 약아서 까딱하면 돈을 잘리거나 농락당하기가 일수라는 것이다. 는 것이다. 밑줄. 그리고 거기에다 패스 없는 사람의 출입을 각 부대가 엄중히 단속하기 때문에 전처럼 드나들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는 것이었다. 밑줄. 며칠 전에 돈 받으러 몰래 들어갔다가 걸려서 하룻밤 멍키하우스 신세를 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 또 밑줄. 자, 그러면 이제 그만 밑줄하고 옆에다가 좀 묶어줄게요. 옆에 묶어주시고 뭐라고 쓸 거냐면, 얘는 일단 원구의 시점에서 전에 들은 내용을 마치 한 다리 건너서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랬대. 뭐뭐 했다는 거래. 약간 원구의 시점에서 그냥 들은 이야기를 다시 우리 독자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 그럼 이렇게 쓰는 걸 알았으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효과가 뭐냐면 방관자적인 거야. 이 서술자도 이 사람들을 뭔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줄 수 없는 그런 서술 태도를 보여주는겨. 아, 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대. 아, 그냥 그들이래. 거리감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보면, 더구나 요즘은 국민병 수첩까지 분실했대. 마음 놓고 거리에 나와서 다닐 수도 없대. 그리고 또 까짓것 나중에는 삼수갑산의 갈망정 그냥 내버려 두겠다 하고도, 어머, 너무 많이 내려갔네. 분실계를 내고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번 가도 까다롭게 굴고 잘 들어주지 않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삼수갑산 그 깊은데 갈망정 그냥 내버려 둘 테다 밑에다가 체념이라고 써주시고, 그래 차라리 군대라도 들어가 버릴까 싶어서 장교를 모집하길래 원서를 타러 나왔던 길이라고 했다. 어디 원서를 좀 구경해보자 라고 하니까 또 웃으면서 수속이 하도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단념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자, 동욱이는 한동안 말이 없고 술잔을 마시다가 가끔 찾아와서 동욱이 좀 위로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동욱은 맑은 날이어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두더지처럼 방에만 처박혀 산다는 것이다. 밑에다가 자폐적, 폐쇄적이라고 좀 써줘. 그러니까 단절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폐적, 폐쇄적.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반감을 품고 있어. 그러한 동욱이도 원구만은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해준다고 해서 자주 와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했다. 계속 기다리고 있고, 또 초상화가 팔리지 않게 된 다음부터 동욱이는 초조하고 불안 속에서 자꾸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맨데, 동욱이는 그러한 동욱이가 측은해 못 견디겠대. 언젠가처럼 내가 자네라면 동욱이랑 결혼할 거야. 하고 말고 하면서 부담감을 주는 거야. 이렇게 내 동생 좀 책임져줘 하면서 동욱이는 고개를 쩍쩍거리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술집을 나와서 동욱이는 이번에도 원구의 손을 꼭 쥐고 기어코 목사가 될 거다라고 했다. 동욱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자, 그 뒤에 한 번은 땀 볼 일로 동네까지 갔던 길에 동욱이네 집에 잠깐 들렸어. 이건 물결 밑줄 할까? 역시 그날도 장막비는 구질구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럼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야. 우산을 접으며 마루에 올라서도 동욱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주고, 동욱이는 기척이 없어 방에 들어가 보니까 동욱이는 담요를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어. 이틀째나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하며 동욱이는 까닭을 설명했대. 동욱이는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2만 환이나 빚을 주고 있었는데, 노파는 이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같이 돈 들고 날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 와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대 사나운 자여서 당장 방을 비워라 라고 위협하듯 한데, 자,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이는 요 맹꽁이 같은 년아, 글쎄 이게 집이라고 믿고 돈을 줘 하고 동욱이의 옆구리를 걷어차. 이 년아, 2만 환이면 구하로 얼만 줄 아니? 200만 환이다. 내 돈을 내가 떼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네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네 년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았겠냐?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힘으로 살겠어? 동욱이는 다시 생각을 해도 악에 바치는 모양이었다. 원구를 위해서 초밥을 만든다고 분주히 왔다 갔다 했으나 원구는 초밥을 얻어먹자고 그러고 앉아 견딜 수는 없었대. 그보다도 동욱이가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있다고 하니까 혹시 동욱이가 잠든 틈에라도 몰래 일어나 수면제 같은 걸 먹고 죽어있지는 않을까 불안한 생각이 났어. 원구는 조금이라도 더 앉아 견디기가 답답해서 자리를 일어서며 아무래도 방을 비워줘야 하겠거늘 자기도 어디서 한번 구해보겠다 밑에다가 배려라고 써줘. 계속 신경을 써주고 있기는 해. 근데 동욱이가 사람들 많은 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근처 외딴 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동욱이의 말. 그 뒤로 원구도 생활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놀고 보니까 돈도 이제 축내게 됐대.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습기로 눅눅해. 벗어놓은 이부자리 옷가지며 다 곰팡이가 끼었대. 그리고 물결, 그의 마음속까지도 곰팡이가 스는 것 같았대. 좀만 더 빠르게 읽을게. 계속. 이런 날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의 일이 무겁고 우울하게 떠올랐어. 그럼 비 이꼴 그들의 인생이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점심때가 거진 되어서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고, 동욱이와 마주 앉아 곰팡이 쓴 속을 술로 쓱 내리며 동욱이도 위로해줘야지 하고 생각해서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갔어. 낡은 목조 건물 전과 마찬가지로 쓰러질 듯 빗속에 서 있었고, 유리 없는 창문에도 그대로 드리워 있었대. 그러나 동욱이 하고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나오는 사나이 네모 하나 쳐주시고, 동욱이가 아니네. 이 집에서 살던 젊은 남녀 어디 갔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열고 닫아줄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되 맺힌 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40전후의 그 사나이 닫아주시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직접 제시한 거 맞지? 밑에다 직접이라고 써주시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하, 당신이 정모라는 사람이냐? 라고 하고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원구가 묻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다 라고 말하며, 동욱은 외출한 지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고 동욱 역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대. 동욱이가 안 들어온 지 열흘 됐어. 동욱이는 2, 3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옆에다가 요약이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멍 때렸어. 그리고 한 손에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 얼굴만 멍 때리며 바라봤어. 그러다가 발길 돌려서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 가지고 온 물건을 끌러 사나이한테 줬어. 그랬더니 아우 이거 원 하면서 대뜸 입이 해 벌어졌어. 그리고 자기 아내 아이들이 장사 나가서 대접은 할 수 없으나 담배 좀 피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유 뭔 재미로 쉬어가겠냐 하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주인은
동욱이는 잠깐만 하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실 동욱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간수를 잘못해서 애들이 찢어 없애버렸대. 그래도 아무 말을 않고 멍청이 서 있는 원구를 무한하게 바라보면서 동욱이는 아마 10중 8구 군대로 끌려갔을 것이고 동욱이는 애들처럼 엄마를 부르며 울길래 좀 나무랐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나가버렸대. 죽지나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하고 혼잣말처럼 원구가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중요한 옷까지는 다 꾸려간 거 보니까 자살은 안 했을 거야. 한편 병신이기는 하지만 얼굴이 그만큼 반반하니까 어디 가서 몸을 판들 굶어 죽지야 하겠냐 하고 짓거리는 것이었다. 얼굴이 그만큼 반반해서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냐라는 말에 원구는 정신이 팍 들었대. 그리고 사나이 너 네가 동욱이를 팔아먹은 거냐 하고 대들 듯한 격분을 마음속에 의식하면서도 천근의 무게로 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켰대. 그리고 이놈 네가 동욱이를 팔아먹었구나 하는 그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물결밑줄 할게요.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것을 느끼는 착각, 그리고 밑에다가 죄책감이라고 써주세요. 사나이가 아닌 나에게 그런 걸 느끼면서 오한을 느끼며 원구는 호박넝쿨 우거진 박도둑을 길을 앓고 난 모양 마냥 그렇게 허정거리는 다리로 걸어나가는 것이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읽으면 내용이 사실 전체 얘기가 맞아.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열린 결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비가 계속 오잖아. 그럼 그들이 뭐 어디 가서 햇볕 쨍쨍한 그런 삶을 살겠어? 아니겠지. 뭐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간에 부정적인 결말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도 다 이 비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됐을까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풀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조금 쌤이 넘겼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 얘들아 문제 잘 풀면서 와야 돼. 자, 고생하셨고 내일 봅시다.